네, 이어서 갈게요. 자, 힘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항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13페이지의 그림 보시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질량이 m이고요. 얘는 중력을 이렇게 mg로 받아요. 힘 표시는 항상 해주세요. 마찰력이 f로 받는데 f의 크기가 속도의 함수 kv로 이렇게 주어지는 케이스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얘는 자 보세요. 운동만시 ma라는 거는 mg 마이너스 kv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죠? 운동만식은 뉴턴 역학에서는 네, 운동만식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게 많이들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임의 시간일 때 제 시간이 0에서 임의 t로 갔을 때 우리가 속도가 처음에 정지했다 할게요. 속도가 0에서 v로 갔을 때 얘가 이제 초기 조건이고요. 초기고 얘가 결과 물어보는 거게 되겠죠. 결과값이 속도가 그래서 t 땡땡 v 땡땡 이거에 관련되는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되게 쉽죠. 왜냐면 a라는 게 dt분의 dv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얘는 운동방식을 해보면 자 m dt분의 dv는 mg 마이너스 kv인데 k를 묶을게요. 마이너스 k에다가 v 마이너스 k분의 mg가 되죠. 얘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면 얘는 dt분의 dv라는 거는 m을 나눌게요. 마이너스 m분의 k에다가 v 마이너스 k분의 mg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좀 얘를 이제 분모로 빼고 얘를 t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v 마이너스 k분의 mg분의 얘는 이걸 mg 마이너스 v를 하셔도 돼요. 근데 뭐 하는 거는 자유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각각의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인테그럴 속력이 초기 속력이 0이라고 그랬죠. 나중 속력이 v고요. 그러면은 v 마이너스 k분의 mg 분의 dv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m분의 k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dt가 되니까 예, 마이너스 m분의 k에다가 t가 되죠. 얘 로그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로그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취해주는 게 나아요. 왜 그런지는 좀 보여드릴 테니까 0부터 v까지 마이너스 m분의 kt가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v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좀 넣어야 되죠. 얘는 자 ln에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초기 값이 v가 0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넣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가로로 취할 거면은 자 나중 값이 이거니까 k분의 mg 얘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절대값 취해 주셔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v에다가 k분의 mg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똑같고요. 따라서 k분의 mg 마이너스 v라는 거는 얘는 k분의 mg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kt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v라는 거는 임의의 시간일 때 k분의 mg에다가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kt가 돼요. 그리고 종단 속도라는 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가 종단 속도가 돼요. 이때가 final velocity라고 하는데 vf는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이거 나와버리니까 k분의 mg가 되는데 종단 속도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보시면
자, 운동만식을 조금 보시면요. 나중에 종단 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0대거든요. 얘가 계속 증가를 해요. 얘를 넘어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0대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일 때 mg-kv final 0이니까 vf라는 거는 k분의 mg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심화역학에 대해서는 아예 해를 구해버렸죠. 이메일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마찰력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이렇게 그 G가 이렇게 쭉 되거든요. 저기서 여기다 쓸게요. MA는 mg-kv인데 이가 없으면 속도 시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G죠. 쭉 이렇게 GT로 가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요.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여기가 종단 속도 K분의 mg 이렇게 점근선으로 쭉 가요. 이게 그래서 속도 시간 임의 시간일 때 우리가 이걸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0에서 속도가 임의 V까지 갔을 때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까지 갔을 때 도대체 얼마나 움직이냐? S가 0에서 얼마나 움직이냐? 이동거리가 얼마냐? 1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운동만식에서 먼저 출발한다 그랬죠? 운동만식을 갖고 오면 A라는 건 이거잖아요. 저기서 갖다 쓰면은 얘는 나눠버리면은 지금 바로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v 마이너스 k분의 mg 우리가 아까 이걸 썼죠? 근데 이게 dt분의 dv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운동만기에서 A를 알려주면은 V, S, T의 역학적 변수가 물어보는 거, 안 나오는 걸 없애버리라고요. V랑 S랑 이게 조건이고 얘가 결과예요. 그러면 T가 없어요. T를 알려버리면은 여기다가 뭐를 한다 그랬죠? DS분의 DS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V가 되고 따라서 DS분의 DV로 빠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M분의 K에다가 V 마이너스 K분의 MG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를 통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V 마이너스 K분의 MG에다가 V, DV는 얘는 마이너스 M분의 KS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거 테크닉이니까 조금 알아두세요.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하는지. 얘를 이렇게 쓸게요. V-K분의 MG는 분자에다가 V-K분의 MG 더하기 K분의 MG를 쓰면 이게 어차피 얘랑 똑같죠? 그 다음 DV를 밖으로 쓰고요. 얘를. 그리고 얘는 이거를 그냥 제가 적분해버렸죠. 원래 DS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k는 s는 그냥 적분할게요. 어차피 0부터 s까지 그냥 심플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찢어요. 면 잘 보세요. 1 더하기 v-k분의 mg분의 k분의 mg dv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ks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아이고 여기 dv가 있죠? 양변에 이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v라는 거는 제가 0부터 v까지 가다 그랬죠? 얘는 이제 v고요. 더하기 자, 인테그럴 0부터 v까지 얘 같은 경우는 v-k분의 mg에다가 얘는 k분의 mg에다가 dv는 얘는 마이너스 n분의 ks가 되죠. 그래서 v 더하기 얘를 적분하면 밖에 관심 없는 거 밖에 빼고요.
k분의 mg 밖으로 빼고 로그로 씌웠고,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했죠? 이거 절대값 씌워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더 커요. 얘가 종단 속도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자, k분의 mg분의 얘는 k분의 mg 마이너스 v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ks가 되고요. 아시죠? s를 물어봤죠? s를 답을 쓰면 이거 다 넘겨버리면 되죠. 따라서 s는 마이너스 k분의 mv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로그 뒤집어주면 되니까 플러스로 바꾸고요. k의 제곱에다가 m의 제곱 g에다가 곱하기 ln 여기다가 곱하기 ln이 있고요. ln은 k분의 뒤집어줘야 되죠. v분의 k분의 mg가 답이에요. 얘가 일로 와야 돼요. 네, 이게 답이에요. 좀 알아두시고, 이거를 v를 저거 다시 접근하면 되게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가 하는 방식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길이니까 네, 꼭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거는 운동만식을 처음에 찾는 거예요. 그 초기 조건, 나중 이거 물어보는 거 찾으셔가지고 변수 없애는 거,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같이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1번부터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볼게요. 처음에는 아주 쉬운 거를 좀 해놨거든요. 잘 보세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길이가 n이 균일한 막대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마찰력 같은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여기가 마찰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빙판이라 하고요. 마찰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막대가 이 중간에 껴요. 이렇게 중간에 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마찰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힘 표시를 조금 하시면, 자, 운동반지 해볼게요. 얘는 자, MA는 얘는 마이너스 마찰력 크기로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되죠. 운동 마찰력. 그런데 마찰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운동 마찰 계수로 뮤 K라고 그랬죠. 뮤 K의 수직 항력이에요. 이거 MG 쓰시면 큰일 나요. 어느 부분이냐면 놓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직 항력만 작용을 해요. 의미가 있죠. 마찰력 이 부분에서만 마찰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직 항력이라는 거는 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마찰력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L분의 mg에다가 x가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밀도를 람다라 가면은 길이에 대해서 질량, 여기를 m이라 할게, 스몰 m, 놓여있는 영역, 얘는 람다의 x일 테니까. 근데 람다 선밀도라는 거는 전체 길이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mg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생각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그렇게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실력이 안 는 이유는 안 써서 그래요. 안 써서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기본 정리 잘 바탕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돼요. 논리 흐름 잘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잘 보세요. 얘는 뮤 K 쓰시고 L분의 mg x 이게 돼. 이게 운동만식이에요. 아셨죠? 얘는. 자, 그러면 이게 날려버리면 m을, 자, a라는 거는 마이너스, 보호 조심하세요. 벡터 스페이스니까. 이렇게, 이게 운동만식. 여기다 m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이게 운동만식이에요. 아시죠? 이걸 쓰시고요. 제가 가우스도 크기를 쓰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없애면 되죠. 절대값 취하면 되죠. 따라서 답이, 첫 번째 답은 1번에
가속도의 크기를 써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씌워가지고 L분의 mu k g의 x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막대 초기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x만큼 들어갔을 때. 그럼 잘 보세요. 멈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0에서 l까지 다 갔을 때 속력은 이게 조건이 되죠. 뭔지 모르는 초기 속력에 대해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x랑 v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를 운동만 인식 같은 경우를 면은 이변에 이제 운동만 인식으로 풀어드리고요. 자, dt분의 dv가 되죠. 근데 얘를 제가 바꾸라 했죠. 시간 변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변수 날려버리는 방법은 dx분의 dx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자, dt분의 dv에다 곱하기 dx분의 dx를 하시고요. 얘를 그럼 저거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L분의 mu k g의 x를 쓰면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보세요. v의 dv가 되고요. 요렇게 오면 그 다음에 dx분의 d인데 dx를 1로 올릴 거예요. 마이너스 L분의 mu k g의 x dx. 자, 인테그럴 v라는 건 언제죠? v부터 0까지 가요. 그래서 v dv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L분의 밖으로 빼요. mu k g에다가 어디 거? 0부터 L까지 가요. x dx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붙죠? 2분의 v의 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L분의 mu k g에다가 얘는 2분의 L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식에 대해서 2분의 1 날려버리고요. 따라서 v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mu k g l이 돼요. 따라서 뭘 구하라냐면 초기 속력 구하라 그랬죠? v 루트 mu k g l이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별해도 있어요. 별해도 이래줄게요. 에너지 보존이 돼요. 에너지 보존을 좀 풀어드리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소비돼 버리냐면 잘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요. 초기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 소비 에너지로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초기 운동 에너지 얼마 있죠? 2분의 1의 mv의 제곱 있죠? 마찰력 소비 에너지는 마찰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마찰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마찰력이에요. 그렇죠? 마찰력 소비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마찰력이 fk가 저기다가 L분의 mu k mgx가 마찰력이에요. 그러면 마찰력에 얘는 0부터 L까지 소비값이라니까 fk에다가 dx를 하면 되죠. 왜냐면 마찰력이 상수값이 아니라 x의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자,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L분의 mu k에다가 mgx d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분의 mu k mg에다가 2분의 L의 제곱 L 날라가고요. 그래서 2분의 mu k mgl이 돼요. 얘가 뭐랑 똑같냐면 운동에너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똑같아요. 2 날라가고 m도 날라가요. 그러면 따라서 v의 제곱이라는 거는 mu k gl이 되죠. 얘랑 똑같죠. 루트 씌우면 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거나 하면 이렇게도 많이 풀어요. 나중에 이제 뭐 문제 출제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푸는데 기본 베이스 자체가 원래 여기 있어요. 이건 이제 별 해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종합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해서 빨리 찾는 것도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출제 자체는 가속도 먼저 물어봤죠. 운동만식에서 적분.
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제가 방금 펴드리는 거고요. 좀 센스 있게 하시는 건데 별 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힘 분해를 해가지고 찾는 건데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운동방식인데 운동방식을 세우는 거죠.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얘를 왜 했냐면 일단 운동방식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익숙치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방에 막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힘 분해가 먼저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정지마찰 기수가 이렇게 될 때 정지 상태에서 힘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극단을 좀 볼게요. 힘의 범위라 그랬으니까 힘을 F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충분히 커요, 얘가.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가려겠죠? 그러니까 힘 분해를 제발 하세요. 꼭 중력 mg가 있고요. 스몰 m이네요. 스몰 mg. 그리고 마찰력 같은 경우는 F가 밀라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힘 분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일단 수직 항력이 있고요. 마찰력은 얘가 이렇게 갈라가기 때문에 F를 일방향으로 밀었다 그랬으니까 각도를. 그러면 얘가 마찰력이 당연히 이 방향이 돼요. 얘는 정지마찰력이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항상 정지조건이라는 건 알아두세요. 정지조건은 개에 작용하는 정지마찰력 FS가 어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최대 정지마찰계 곱하기 수직항력. 얘는 두고두고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이건 기본이죠. 네. 그래야지 문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극단으로 좀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F에 의해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거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찰력이 아래 충분히 크면은 위로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해요.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X축, Y축 나누세요. 힘, 잘 보세요. 여기 세타라 그랬죠? 안 움직이니까 X축에는 수직항력이라는 건 F의 코사인 세타예요. Y축이라는 건 힘분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더하고 얘예요. 그러니까 F의 사인 세타라는 거는 mg 더하기 fs가 돼요. 맞죠? 얘를 fs 얘를 넘기면 mg f sin 세타 마이너스 mg라는 거는 얘는 뭐가 되냐면 fs죠. 얘를 그대로 쓰면 그래서 항상 힘 분해 이게 기본이에요.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정지마찰력의 최대값이 어디 있냐면 안 움직이려면 얘는 뮤 s 얘가 최대값이에요. 얘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 얘를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죠. 뮤 s f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해보세요. 얘 등호 있고요. 부등호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f sin 세타 마이너스 뮤 s 코사인 세타 f 뭐 그게 그거네요. 는 부등호하고 mg가 되죠. 그러면 f로 묶을게요. sin 세타 마이너스 뮤 s 코사인 세타 f라는 거는 mg가 돼요.
맞죠? 그러면 따라서 f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f의 최대값이 있죠? sin 세타 마이너스 mu s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조건을 일부러 이거 뻘로 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얘가 f라는 건 지금 양수값이에요. 당연히 크기를 썼으니까 얘가 양수인데 음수보다 작으면 얘가 해가 없어요. 여기서 불가능하니까 뭐가 되냐면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저 조건을 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 단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안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sin 세타 마이너스 이건 당연히 0보다 크죠. 분모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mu s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커요. 0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넘기고요. mu s 코사인 세타는 sin 세타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mu s라는 거는 뭐보다 작냐면 탄젠트 세타보다 작다란 저 조건이 나왔죠. 그렇죠? 정지마찰 개수가 mu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mu s를 바꾸세요. mu로. 네. 이 조건이 안 들어가면 만족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드린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f의 얘가 최대값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f가 충분히 작을 때 자, f가 충분히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작아버려요. 그러면 얘가 내려올라 그래요. 막. 그러니까 마찰력이 얘는 중력이 이렇게 있고요. 수직항력 작용하고요. 똑같죠? 얘가 마찰력이 내려와요. 그렇죠? 내려오려고 하니까 얘 윗방향으로 잡아져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또 쓰세요. 얘는. 자, n이라는 거는 f 코사인 세타고요. y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f 사인 세타 더하기 fs는 어떻게 되냐면 mg가 되겠죠. 그렇죠? 힘의 평형 관계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아이고 자, mg-f 사인 세타는 fs예요. fs 최대값이 내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얘는 mu라고 쓸게요. mu였으니까. mu의 수직항력이니까 요거 쓰면 되죠. mu f 코사인 세타의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mg는 이렇게 되죠. 묶으면 사인 세타 더하기 mu 코사인 세타 가로하고 f 이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f의 최소값이 이제 있어요.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mu 코사인 세타분의 mg는 f가 돼요. f의 최소값이죠. f의 최대값 우리가 구했죠. 1번에서. 이게 2번이고요. 그러니까 두 개 1번하고 1번의 결과와 2번의 결과를 합하면 무슨 결론을 이룰 수 있냐면 여기다 바로 쓸까요? 이게 최소고 f는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mu 코사인 세타 분의 mg 여기 사이에 있으면 만족을 합니다. 맞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항상 힘 분해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운동방이식. 일부러 초반에는 일반 물리에서 네 그런 조금 까탈스러운 것도 내놨거든요. 잘 볼게요. 넘어가서. 자, 그림과 같이 이거 국어 되게 잘하셔야 돼요. 접촉하고 있는데 경사지면은 누워 있죠? 쭉쭉쭉 운동방이식 문제인데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가 뮤로 같다고 나눴어요. 되게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질량 M1 사이에 마찰력은 존재한다. 경사면과. 그러니까 얘는 마찰력 없고 얘만 존재해요. 얘만. M2만. 그래서 힘 표시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써드릴게요. 힘 표시. 자, M1 입장에서 수직항이 이렇게 바뀌었죠. M2 입장에서 수직항이 이렇게 맞고요. 작용하자도 똑같죠. 그리고 M1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M1G 사인 세타 맞고요. M2 입장에서는 M2G 사인 세타를 봤는데 M2만 마찰력이 이렇게 받아요. 마찰력 M2만, M1 안 받고. 그러면 운동 방식을 개별적으로 자, 운동 방식을 써봅시다. 자, M1 거로 써볼게요. M1이라는 거는 M1G 이 방향에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 잡고요. M1G 사인 세타 마이너스 얘는 수직항력 이게 M1A예요. M2라는 거는 꼭 힘 표시해주세요. M2G 사인 세타 더하기 수직항력 마이너스 마찰력이에요. 는 M2A가 되죠. 얘가 이제 운동 마찰을 적용할지 정지 마찰력을 적용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임계각 세타를 구하라 했죠. 자,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라 그랬으니까 미끄러진 순간에는 가속도가 빵이에요.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꼭 알아두세요.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이거는 이 멘트가 나오면 가속도는 빵이고 마찰력이라는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물리적, 수식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에 나를 피지 마시고 그냥 이거 적어주시면 되죠. 이거 빵 넣고요. 그렇죠.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러면 자, 1번식이 있고 2번식이 있는데 1번식하고 2번식을 그대로 더하면 자, M1 더하기 M2G의 사인 세타는 요거 날라가고 마이너스 F는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가 뭐가 된다냐면 왜 최대값이 이거니까 예. 따라서 M1 더하기 M2G 사인 세타는 F인데 F의 최대값이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은 M2만 있으니까 얘는 뮤에다가 M2G 코사인 세타 하면 돼. 이게 수직항력이죠? M2 거. 저 수직항력 말고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직항력. 이거 M'이랄까요? 얘는 M2G 코사인 세타. 자, 임계각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넘기면요. 여기 가로가 빠먹. 맘대로 써버렸네? 이게 G가 있고요. 네. 넘겨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G 중력가속 날리고요. 네, 탄제트. 여기서 거꾸로 쓰지 마세요. 탄제트 차분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탄제트 세타라는 거는, M1 더하기 M2분의 뮤 M2가 되죠. 그렇죠? 이게 임계각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세타 C를 물어봤으니까, 역함수, 탄젠트 역함수, M1 더하기 M2분의 뮤 M2가 됩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죠. 미끄러지면 운동 마찰력인데 제가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운동 마찰 계수랑 정지 마찰 계수가 최대 정지 마찰 정지 마찰 계수를 갖다 놨어요. 아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끄러진다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죠? 미끄러진다 그랬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수직항력만 구하면 되는데 되게 쉽게 냈어요. 원래는 그 운동 마찰 계수가 달라지면은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가속도로 바뀌는데 얘는 되게 쉽게 냈거든요. 그냥 더해버리면.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1번, 2번 더해요. 일단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돼요. 자, M1 더하기 M2에다가 G의
sin 세타 마이너스 마찰력 같은 경우는 뮤의 m2g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운동 마찰 계수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더하면 m1 더하기 m2a가 돼요. 그래서 자 따라서 a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 나누면 자 g sin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뮤의 m2g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거를 1번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1번에 집어넣으면 자 m1g sin 세타 마이너스 수직항의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m1a죠. m1a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m1 곱하면 되죠. m1g sin 세타 마이너스 m1 더하기 m2 분의 뮤에다가 m1 m2 g 코사인 세타가 돼요. 얘가 날라가요. 따라서 수직항의 크기라는 거는 얘가 되겠죠. m1 더하기 m2분의 뮤의 m1 m2g 코사인 세타가 답입니다. 얘가 꼭 힘분해 잘 하시고 힘분해 안 하면 틀려요. 문제를 좀 쉽게 냈거든요.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아까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로켓 방식, 로켓의 운동 방식은 그냥 바로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꼭 증명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증명을 뭐 달달 네, 꼭 이렇게 말하면 안 하시던데,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 기본 개념이 잡게 돼요. 잘 차분하게 해보시고 일단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게 일단 로켓의 운동 방식을 좀 한 방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읽고 해석을 하고 이거는 예전에 기출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뭐 기출의 변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한 20-30% 정도는 거의 기출에서 살짝 바꿔서 나오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네, 부호 같은 거 되게 조심하시고요. 자, 로켓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됐냐면까? 자, MA는 우리는 V의 상대 속도 이렇게 해줬죠? 상대 속력이죠? 크기니까 이게 0보다 큰다 했으니까 분사 속력이 이 말이에요. 연료의 분사 속력이. 그럼 U에다가 아까 마이너스 U에다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DT분의 DM 했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중력장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MG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로켓의 운동 방식이에요. 꼭 해보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연료를 모두 소진하는데 T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운동 방식을 구하여라. 그럼 운동 방식은 지금 아까 했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운동 방식을 쓰고 있고 구하라고 있는데 구하라고 하면은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조금 어려웠잖아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구해보세요. 차분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근데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라든지 시험 현장에 나왔으면 구하라고 하면 그냥 문제를 이거를 쓰고 푸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이걸 구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어주는데 여기서부터는 쉽잖아요. 산수 실력인데 이거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못 오고 못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선후 관계를 조금 센스 있게 조절하셔야 돼요. 물론 평상시 문제를 풀 때는 차분하게 따라오시고요. 아셨죠? 네, 꼭 그것도 센스니까. 네, 일단 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연료를 모두 소진하는데 로켓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저기 세팅이 좀 중요해요. 국어를 은근히 많이 못하시던데. 질량 M인 로켓이 있고요. 질량이 M인 연료를 실었어요. 그러면
초기의 연료에, 그러니까 초기의 로켓은 n 플러스 스몰 m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연료를 소진하죠. 소진했을 때 질량이 이렇게 돼요. 왜? 여기서 연료를 스몰 m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게 연료예요. 꼭 그림도 그려서 푸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거 뭐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야지 좀 실수를 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질량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땡땡 하셔가지고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서 라지 m으로 간다. 예, 질량 알죠? 시간 변수는 0에서 t까지 다 소진하는데 그거 알려줬으니까 네, 그거를 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되게 심플한 걸. 그래서 0부터 예, 시간 같은 경우에는 0부터 t까지 간다 그랬죠. 뭘 물어봤냐면 이제 그 속력 물어봐요. 조건을 2개 주고요. 속력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보세요. m dt분의 dv는 마이너스 u는 상수로 주어졌죠. dt분의 dm 마이너스 mg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dt를 이렇게 다 곱해요. 그러면 자, 라지 m dv는 질량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 u에다가 dm 마이너스 g가 되고 dt가 되겠죠. 그래서 m을 나누고요. 그러면 dv라는 거는 마이너스 u에다가 m분의 dm 마이너스 m분의 g 잘못 썼네요. 여기를 mg dt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g dt가 되죠. 자, 각각 적분할 텐데 얘 알려줬죠? 얘 알려줬죠? 조건 2개. 얘를 결과치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알려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v라는 거는 얘 적분은 마이너스 u 밖으로 빼고 인테그럴 0이 아니라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부터 라지 m까지 이런 거 조심하세요. m부터 dm 그 마이너스 인테그럴 g 밖으로 빼고 0부터 t까지. 그래서 dt 각각 해주면 돼요. 초기 속력이 0이죠. 자, 그러면 얘는 빨리 적분하면 이거 마이너스도 날려버릴게요. 얘는 u에다가 ln에다가 라지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마이너스 g t가 얘가 답이에요. v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 같은 경우 아셨죠? 근데 이게 좀 이제 말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5번 추가로 5번 같은 경우 만들어 놨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버리면은 해석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가 조금 이제 부족한지 이게 앞으로 치고 못 나가는지가 어디서 걸려면 수식에 안 걸려요. 개념에 걸려버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한 거에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5번을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제가 좀 지워볼게요. 얘를 그러면 자 볼게요. 자, 5번을 좀 해석을 해보면 자, 물로켓인데 질량 m이 물로켓이 스몰 m에 물을 싣고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중력이 쏘아 올렸죠. 그러면 얘는 초기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조금 제가 혼란이 있게 했네요. 얘는 질량 m인 물로켓인데 그러니까 초기가 m 플러스 m만큼 해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 알죠? 원래 m이 있고요. 질량 m을 물을 싣고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중력장에서 얼렀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로켓이. 근데 잘 보세요. 물을 분사함으로써 일정한 추진력을 필요 어때요? 잘 보여요. 이제 뭘 알려줬냐면 추진력을 알려줬어요. 추진력 P를 알려주고요. 연료를 모두 소진하는데 T시간이 걸렸는데 물로켓은 단위 시간당 분사된, 잘 보세요. 단위 시간당
분사된 물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물로켓의 운동 방식을 구하고 연료를 소진하는데 다 소진했을 때 로켓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때 해석을 못 해갖고 많이 못 풀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처음에 뭐를 정의가 안 되면 못 푸냐면 추진력 P를 어디다 쓸 거냐. 두 번째는 단위 시간당 분사된 물의 양이죠. 연료라고 할 뻔했네. 물의 양. 이게 일정하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그런데 언제까지 가냐면 물을 소진하는데 0에서 라지 t까지 얘를 알려줬어요. 이 주어진 변수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그냥 암기 형식으로 얘를 하면은 어떤 문제밖에 못 푸냐면 4번밖에 못 풀어요. 살짝 바꿨을 때 개념을 그냥 제대로 물어봤을 때인데 잘 보세요. 제가 항상 소식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운동방인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MA라는 거는 운동방인식이잖아요. 얘는 여기에 추진력이 붙었다 그랬고요. 마이너스 여기 중력이 붙었죠. 중력은 거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P를 그냥 준 거예요. 여기다가 P를 쓰시고요. 얘를 중력을 mg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ma.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m이 임의의 시간 m으로 고쳐줘야 돼요. 맞죠? 운동방인식을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질량이 어서부터 어디까지 갔죠? 잘 보세요. 스몰 m 플러스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물을 싣고 물을 소진하는데 t 시간 이후에 라지 m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임의의 시간 t일 때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얘를 준 거는 이거를 그냥 써라보는 거고요. 단시간당 분사된 물을 양하고 이때 소비되는 게 t다. 그때를 뭘 줬냐면 이 m을 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구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되게 뭐 그냥 쉽게 한번 구해볼게요. 임의 이걸 m'이라 할게요. m'. 아셨죠? m'. 그러면 m'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임의의 시간 t일 때 로켓 전체 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얘 질량은 애에다가 초기에다가 물을 임의의 시간 t일 때 물을 버린 양 얘를 빼면 되죠. 이거 이해 가시죠? 요게 잘 보세요. 이게 초기 질량이고요. 임의의 시간 t일 때 물 버린 양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런데 그대로 쓰면요. 단위 시간당 분사된 물은 양이랑 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그러면 dt분의 dm 물 버린 양이 알파로 일정하다 할게요. 그렇죠? 얘를. 그러면 얘가 상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dm이 알파 dt가 돼요. 그렇죠? 얘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그런데 일정하다 했으니까 얼마 동안에 얘를 전체 t일 동안 아이고 이렇게 쓰죠. 전체 t 동안에 물이 m만큼 사라졌대요. 그럼 알파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t 동안에 m dt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상수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스몰 m부터 여기까지 가죠. 임의 m. 그래서 m이라는 거는 적분해버리면 0부터 버린 양이니까 0부터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m, 얘가 m'이랄까요? m'. 그러면 t분의 m에다가 이게 m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t가 돼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일 때 로켓에 물까지 포함한 로켓의 질량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묶으면 m으로 묶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t가 0일 때 맞죠? 라지 t면은 네, 얘만 남고요. 그러니까 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상은 그 운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다가 여기 있죠? 이걸 넣어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m 플러스 스몰, 아이고, 가로를 여기다 쳐야 되겠네. 스몰 m에다가 1마이너스 t분의 t에다가 a는 추진력 p에다가 n 프라임 정의하고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실상 별거 없어요. 이게 뭐 어려운 수학 들어갔나요? 이게 그냥 아니죠. 정의만 차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꼭 질량 그거 같은 경우 조심하시고요. 이게 n 프라임이죠. 임의 시간 라지 n 프라임, 라지 n 프라임, 스몰 n 프라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로켓 전체고요. 물 포함 전체고요. 얘는 버린 양 n 프라임 쓴 거예요. 그렇죠? 초기에서 그러니까 물 계속 빼는 게 나중에 로켓 그 달려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방식 구했으면은 소진하는데 로켓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얘는 네, 적분하는 거니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